그 시그널링하고 솔팅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그 뭐예요? 스타팅 포인트 아마 여기 얘기하다가 끝에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고 말았었는데 그 부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다음 파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쭉 얘기했던 거는 이 로베레키아 하고 그 다음에 다이 영컨 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partial disclosure equilibrium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full disclosure에서 어떻게 그 시그널을 부분적으로만 공시하는 partial disclosure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런 가운데서 주로 이것이 valuation에만 영향을 미친다. valuation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시그널이 어떤 펀더멘탈을 나타내는 펀더멘탈 캐시 플로우, 뭐 우리 예에서는 오렌지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오렌지 개수 자체를 변화시켜 주지는 않고 주어진 오렌지의 그 박스를 얼마에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그 리얼 이펙트가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디스클로저 모델을 좀 얘기해 볼 수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efficiency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파레토 efficiency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레토 옵티멀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리소스 알로케이션에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알로케이션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해요. 가장 efficient하냐 하는 문제하고 그 알로케이션이 얼마나 페어하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흔히 얘기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efficiency가 되겠고, 공정성이라 그러면 fairness가 되겠죠. 근데 이 공정성은 사실 굉장히 가치 판단을 요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뭐 똑같이 나누는 게 공정하냐? 뭐 7대3으로 나누는 게 공정하냐? 그건 사실 굉장히 가치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보통 이 공정성 문제는 사실 그렇게 제가 쓰는 논문이나 뭐 기타 다른 논문에서도 별로 다루지 않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예요? 주어진 파이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그래서 그 파이의 크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나누겠죠. 경제 주체들 간에 나누지만 누구 한 사람의 파이를 줄여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의 파이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파레토 옵티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에피션시를 어떻게 늘릴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베레키아의 경우에 있어서 그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가장 그 most efficient한 경우다. most efficient하다는 경우라고 하는 얘기는 이 경우에 있어서 디스클로저 하는데 들어가는 코스트가 아무런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그냥 순전히 코스트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dead weight loss라 그러죠. 뭐 코스트가 있으면 좀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데 베네핏은 뭐냐? 베네핏이 없어요, 사실은. 베네핏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dead weight loss, 그러니까 어떤 뭐 베네핏 없이 그냥 로스만 나온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쭉 강의 끝나고 나서 보다 보니까 그 99년 뭐 제 페이퍼인데 여기 좀 제가 이제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스크린을 보시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릴 텐데, 이 99년 페이퍼에서 제가
한 거는 그 다이 영권 모델에서 인포메이션이 인다우드 돼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그냥 뚝 떨어져서 물려받은 어떤 인다우먼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하나의 주어진 것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어진 게 아니라 인포메이션을 컬렉트하기 위해서는 인포메이션에 대한 인포메이션 컬렉션에 대한 어떤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 페이퍼의 그 핵심인데,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고쳐 쓰시면 될 거예요. 이게 펌이 퍼펙트 knowledge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what if market has perfect knowledge about the firm's information collection cost, 이렇게 적혀야 되겠네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한 부분에 보면 펌이 한 게 아니라 마켓이 펌의 인포메이션 게더링, 인포메이션 컬렉션에 대한 코스트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묻는 게 이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펌이 인포메이션을 게더링 해야 되는 경우를 지금 상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켓이 만약에 펌이 인포메이션을 콜렉트 하는데 얼마만큼의 코스트가 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뭐 펌이 콜렉트 하든지 콜렉트 안 하든지 그 인포메이션 콜렉션 코스트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마켓은 그 펌의 인포메이션 게더링 코스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떤 펌에 대해서 너는 코스트가 높은 애니까 인포메이션 컬렉션 안 했겠구나. 너는 인포메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로우하니까 컬렉트 했겠구나. 이걸 정확히 인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인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인포메이션을 컬렉션 하더라도 인포메이션을 게더링을 하더라도 마켓이 너는 인포메이션 코스트가 낮은 애니까 콜렉트 했겠구나 알면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너 인포메이션 가지고 있으니까 언래블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언래블링이 일어나면 결국은 모든 정보를 디스클로즈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X anti payoff는 그냥 future cash flow만큼만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페이오프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인포메이션을 하나도 컬렉트하지 않았을 때 페이오프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펌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뭐 인포메이션 컬렉트 굳이 코스트를 들여서 인포메이션을 컬렉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인포메이션 컬렉트 하려는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요. 즉 마켓이 인포메이션 펌의 인포메이션 컬렉션 코스트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그러면 마켓이 사실 지금 우리가 가정한 게 마켓이 어떤 펌의 인포메이션 컬렉션 코스트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강한 가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더 플러저블한 가정은 뭐냐면 어떤 펌이 아니면 매니저가 인포메이션을 컬렉션 하는데 어느 만큼의 코스트가 되는지 마켓이 잘 모르고 있을 때,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모델을 바꿔보면 그러면 얘기가 다시 달라지게 돼요. 당연히 그 코스트가 높은 펌들에 있어서는 인포메이션 컬렉션 안 하겠죠. 코스트가 굉장히 높으면 저 인포메이션을 컬렉트 하려면 내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컬렉션을 안 할 텐데, 만약에 인포메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낮으면 일단 컬렉트 하고 좋으면 디스클로즈 하고 안 좋으면 디스클로즈 안 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 만약에 펌의 인포메이션 게더링 코스트가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이라면,
즉 펌이 인포메이션을 게더링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마켓이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 펌은 항상 인포메이션을 일단은 어콰이어 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특히 코스트가 낮은 경우에. 그런데 코스트가 낮은 경우에서 어떤 펌들이 코스트가 높은 펌들은 안 하고 코스트가 높은 펌들은 하면 마켓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언설턴티가 생기는 거죠. 이 회사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 인포메이션이 인트린직 밸류가 없단 말이에요. 인트린직 밸류라는 건 어떤 그 에피션시를 인크리징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인포메이션 게더링 코스트는 데드웨이트 로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X를 변화시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그 베레키아 페이퍼와 마찬가지로 P99 페이퍼에서도 내가 인포메이션을 콜렉트 하지 않는 경우가 no information gathering이 best situation이다 하고 같은 결론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자, 내가 무조건 인포메이션을 게더링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포메이션 게더링을 안 하겠다고 커미트먼트를 하는 게 베스트인데 이놈의 커미트먼트가 믿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인포메이션 게더링 코스트가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이라면 펌으로서는 인포메이션 게더링 코스트가 별로 좋지 않을 때 살짝 인포메이션을 게더링 했다가 인포메이션이 안 좋으면 뭐 그냥 인포메이션 게더링 안 한 척하고 가만히 있고 만약에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좋다면 사실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사실 했어. 나중에 인포메이션 그냥 컬렉션을 해가지고 내가 릴리즈하는 이 시그널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야 라고 디스클로즈 해버리면 마켓으로서는 이 인포메이션이 truthful 인포메이션인 이상 이걸 디나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펌으로서는 항상 인포메이션을 콜렉트 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기게 되고 콜렉트 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기는 이상 이 데드웨이트 로스는 unavoidable 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아마 이 다이 영컨 페이퍼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워드 파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파일 여러분들 열어보시면 앞부분에 쭉 있는 데는 사실 뭐 제가 쭉 이그젬플을 설명하면서 쭉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제가 반복되는 부분은 전부 스킵을 할 텐데 제가 자주 쓰는 코테이션 중에 하나가 이 바로크 레브 먼저 거의 아마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쓴 캘리포니아 매니지먼트 리뷰인가 아마 그런 저널에 나와 있던 건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가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오퍼레이션이라 그러면 회사가 뭐 인베스트먼트, 프로덕션, 마케팅,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의 주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인포메이션 디스클로저의 이 디시전이 펌의 오퍼레이션의 어떤 에센셜한 파트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낙 뭐 빅네임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하게 되면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디스클로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 firm이라 그러면 항상 agency problem, 뭐 principal agent 그래가지고 에이전트 프로그램, 에이전시 프로그램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그 디스클로저 모델에서는 결국 이 펌과 그 다음에 이 마켓 간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이 펌 안에 있는 가령 쉐어홀더와 어떤 매니저 간의 관계는 그냥 통상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그냥 이 에이전시 문제는 별로 다루지를 않아요. 뭐 가령 매니저가 어떤 쉐어홀더와의 어떤 그 컴펜세이션 컨트랙트가 펌 밸류를 맥시마이즈 하도록끔 어떤 인센티브가 이렇게 잘 주어져 있다고 하면 그런 상황 하에서 매니저는 펌의 밸류를 뭐 맥시마이즈 하도록끔 디스클로저 디시전이 모티베이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그 뭐예요? 펌 내부에 있는 어떤 쉐어홀더와 매니저 간의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반대라기보다 또 다른 그 alternatively 그 매니저가 펌 오너 가령 entrepreneur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쭉 메인테인 할 어썸션은 펌 오너들을 위해서 매니저가 어떤 디스클로저 결정을 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나머지 거 뭐 뒤에 것들은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요 얘도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쭉 다 얘기를 했던 거고 노테이션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요 지금 이 렉처 노트 이 부분은 그 full disclosure하고 unraveling을 설명하는 파트인데 제가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 그로스만하고 이제 밀그롬의 얘기인데 제가 노테이션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 Y라고 하는 거는 펌의 어떤 펀더멘탈한 뭐 X를 이제부터는 캐시플로우라고 제가 칭할게요. 오렌지 대신에 캐시플로우에 대한 어떤 그 시그널, 그 인포메이션을 보통 Y라고 하고 그 Y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어떤 그 인터벌, 뭐 이 인터벌은 뭐 리얼 넘버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그널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뭐 가령 어떤 여기서 지금 한 것처럼 y lower bound, y upper bound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lower bound가 마이너스 무한대, upper bound가 포지티브 무한대까지 뭐 전 영역을 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 시그널에 대해서 마켓이 가지고 있는 prior belief, 뭐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요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PY라고 써봅시다. 여기서 PY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디서 오냐 하면 X가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 노이즈도 역시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 시그널 Y도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prior distribution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캐피탈 M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매니저 입장에서 마켓에다가 샌드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possible message, the type Y, 제가 요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타입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타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런 Y라는 타입을 가진 매니저가 마켓에다가 샌드할 수 있는 메시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truthful disclosure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시그널을 truthfully 마켓에다가 메시지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가 Y가 되겠죠. 두 번째는 여기다가 N이라고 쓴 거는 뭘 의미하냐면 디스클로저를 하지 않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no disclosure를 N, 뭐 어떤 경우에는 제가 NB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하여튼 no disclosure 아니면
그 시그널을 직접적으로 릴리즈 해줄 수 있는 메시지. 그게 이제 그러면 마켓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 메시지를 받게 되면 요 지금 M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o disclosure거나 아니면은 요 뭐예요? 그 시그널을 directly disclose한 두 개 중에 하나인데 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 M을 받고 나면 여기는 지금 conditional probability를 define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매니저가 given the message M, M이라는 시그널을 던져줬을 때 매니저의 타입은 Y죠. 그러니까 매니저의 타입이 어떤 타입이겠느냐, 즉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시그널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posterior belief, conditional belief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posterior belief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은 뭐냐면 y 곱하기 density, posterior density 그리고 가능한 한 y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을 이렇게 쭉 해놓게 되면 그게 뭐예요? 주어진 메시지에 기초해서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한 기대값이 되겠죠. 그 기대값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mu of m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메시지가 뒤에 거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메시지가 M equal Y라고 directly disclose 했다 그러면 Y에 대한 기대값이 뭐겠어요? 그냥 Y죠 뭐. 메시지를 바로 Y를 줬으니까 뭘 가지고 있을까? Y죠 뭐. Y를 truthfully disclose 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directly disclose 하게 되면 이 아까 우리 mu M이라고 한 게 아까 definition이 뭐였어요? M이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기대값인데 M equal Y면 이게 그냥 Y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뭐 트리비얼한 거예요. 뭐 하나마나한 소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그 디스클로저 우리 그 공부하는데 힘든 부분은 만약에 M equal N일 때 no disclosure가 됐을 때 그때는 이 Y가 뭘까라는 거를 이제 인포하는 게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 문제부터 제가 좀 간단한 거니까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갈 필요 없겠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n을 뭐라고 define 하냐면 자 우리 아까 지금 시그널이 뭐 이쪽에 그 리얼 넘버라고 쭉 했는데 가령 요만큼이 disclose 하지 않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원래 지금 이만큼 여기에 디스트리뷰션이 있었잖아요. 요게 아까 PY였죠.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마켓이 이 안에 N이라는 이 셋 안에 들어와 있을 때 N이라는 제가 이건 뭐 아무거나 지금 이만큼의 인터벌을 뽑은 거예요. 뭐 N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두 개의 합이 N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든지 간에 그냥 간단히 하기 위해서 하나만 우리가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N이 여기 있을 경우에 도대체 이 안에는 지금 무수히 많은 그 가능한 한 시그널들이 있을 텐데 그때의 기대값은 뭐가 되겠어요? 그때의 기대값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no disclosure 했을 때의 요 posterior density 곱하기 y 그리고 그걸 인테그레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기대값을 구하는 건데. 근데 이 posterior density는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이 posterior density는 우리가 지금 이만큼은 원래 prior distribution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건 요 안에 있는 만큼의 density만을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 전체를 density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요 전체가 density가 되려면 우리가 density, probability density는 그 전체의 넓이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있던 요 prior density 값에다가 요만큼을 나눠주는 거예요. 요 밑에 적혀 있는 요 expression은 뭐냐면 y가 no disclosure에 들어가 있는 그 확률만큼 나눠주는 겁니다. 이건 뭐 간단히 얘기하면 베이지안 업데이팅하고 사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실 어제 그 example을 하면서 이걸 다 썼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포멀하게 매스매티컬하게 define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 posterior density가 이렇게 써지게 된단 말이에요. 요 괄호 안에 있는 것, 이 표현처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안에 표현을 보면 뭐예요? 요거는 시그널이 n이라는 집합 안에 들어와 있을 하나의 확률이니까 이건 주어진 상수란 말이에요. 상수니까 인테그레이션 사인 밖으로 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지금 다시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기대값을 가지고 지금 요 mu of m이라는 거는 그러면 no disclosure 했을 때, disclosure가 안 됐을 때 어떤 시그널이 이 n이라는 집합 안에 있느냐. 매니저 타입이 이 n이라는 이 집합 안에 있는 애들의 기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켓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약간 그 게임 티어리적인 제가 노테이션을 쓰는데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자기의 옵티멀 액션을 취하겠죠. 우리 예에서는 프라이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예전에 10개, 20개, 30개, 40개인데 요 안에 있는 애들이 지금 가령 n이라고 하면 기대값은 얼마예요? 여기 아까 mu n은 이 경우에는 15였죠. 그죠? 여기 원래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씩 확률이었잖아요. 전부. 4분의 1씩. 그런데 요 n에 대한 확률은 지금 요 4분의 1, 4분의 1 얘만 더해가지고는 확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1, 이 10이라는 시그널이 있을 확률은 no disclosure가 됐을 때는 4분의 1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이 있을 확률은 4분의 1 나누기 2분의 1을 하니까 얘도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15, 2분의 1 곱하기 20 해서 지금 15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우리가 지금 베이지안 업데이팅을 한번 쓴 건데 그걸 보고 나는 그러면 이 기대값에 기초해서 프라이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지금 델타라고 하는 거를 컴패러티브 프라이스라고 얘기했으니까 기대값 자체가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다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일단 이 n이 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즉 시그널 중에 disclose 하고 있지 않는 이 y의 모든 가능한 값을 이 실선으로 나타내면 n이 뭐 여기도 있고 n이 여기도 있고 n이 여기도 있으면 하나, 둘, 셋 이거 다 합친 게 이 n이겠죠. 그러니까 disclose 되지 않는 셋이 어디에 있느냐. 델타 스타라고 하는 거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define 했어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메시지를 보고서 자기가 취하는 optimal action이라 그랬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하는 optimum action. 그리고 여기
P는 뭐였냐면 아까 쭉 올라가면 P는 뭐였냐면 posterior belief. 디스클로저가 되지 않았을 때, 뭐 디스클로저가 되면 이건 뭐 굉장히 트리비얼한 문제니까. 디스클로저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빌리프를 가지게 되느냐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요 P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퀄리브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건 베이지안 내쉬 이퀄리브림을 디스클로저 세팅에 맞게 어댑테이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키를 그 책을 보시면은 포멀한 데피니션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더 포멀하게 적어 놓은 게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N이라고 캐피탈 N이라고 하는 거는 디스클로즈 되지 않는 시그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델타 스타라고 하는 거는 그 인포메이션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옵티멀 액션.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그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의 belief.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가 disclose 되는 메시지가 나오면 이건 뭐 당연히 너무 트리비얼한 거고, 핵심은 디스클로저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빌리프를 가지느냐 하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그로스만하고 밀그롬이 우리 쭉 얘기하면 이런 상황 하에서 only equilibrium은 full disclosure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이제 뭐 예로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partial disclosure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disclosure cost. 사실 여기 저 베레키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앞에 쭉 보면 파워포인트 앞에 지금 제가 베레키아 페이퍼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보면 그 조바노빅이라고 그 벨 저널 오브 에코노미스 뭐 82년, 83년 거의 비슷한 때에 사실은 비슷한 페이퍼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세팅이긴 한데 이 조바노빅 페이퍼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어카운팅 리터리처에서는 오히려 베레키아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베레키아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자, 베레키아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이 인포메이션을 디스클로즈 하는데 어떤 코스트가 C만큼 있다 이거예요. 우리 예에서는 이거 뭐예요? 오렌지 박스 오픈하려면 뭐예요? 일하는 아저씨 불러와가지고 이거 뚜껑 열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얼마만큼의 그 수고비를 지불해야 되니까 디스클로즈 하는데 드는 코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디스클로저 코스트가 그냥 하나의 컨스턴트예요. 상수. 즉 disclosure cost is the same for all y. 어떤 시그널인가에 상관없이 이 C만큼의 코스트가 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뚜껑을 여는데 뭐 오렌지가 많이 들어있으면 훨씬 수고비를 많이 주고 뭐 오렌지가 조금 들어있으면 수고비를 뭐 조금 주고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가 맞죠 여기서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많이들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에 통상적으로 이걸 또 proprietary cost information으로 많이 인터프리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proprietary cost라 그러면 얘하고 잘 안 맞아요. proprietary cost라 그러면 disclose 하는 information이 뭐냐에 따라서 뭔가 코스트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베레키아 모델에서는 사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same이에요. same.
그러니까 이걸 proprietary cost information으로 interpret 하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특히 empiricist들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뒤에 얘는 우리가 쭉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이제 이 얘기부터 하죠. 자, X가 뭐냐면 end of period value, 뭐 future cash flow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future cash flow가 normal distribution인데 mean이 set하고 variance의 역수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precision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Bayesian statistics에서는 그 뭡니까? variance 대신에 precision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precision은 하여튼 그 variance의 역수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H inverse라고 한 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러니까 X라는 게 세타를 중심으로 해서 normal distribution을 가진다 하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시그널 Y라는 거는 이 X에다가 일정 부분 노이즈를 더해준 거예요. 근데 노이즈는 뭐냐면 화이트 노이즈, 즉 제로 민이고, 그 다음에 그 노이즈 역시 랜덤 베리어블인데 그 베리언스의 역수를 Q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Q를 시그널 퀄리티라고 많이 얘기해요. 시그널 퀄리티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이 Q가 높다란 얘기는 뭐예요? variance, 시그마, 엡실론 스퀘어, 노이즈가 적다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의 노이즈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Y가 X를 좀 더 정확하게 리빌하는 게 되겠죠. 극단적으로 만약에 variance가 이 variance of epsilon이 극단적으로 0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Y equal X죠, 뭐 그런 경우에는. 그죠? 그런 경우에는 perfect information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 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여기 지금 future cash flow X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그널이 있고, 그러면 X하고 Y는 뭐예요? 이 bivariate normal distribution이 되고 각각의 mean 벡터하고 covariance structure를 이렇게 specify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econometrics 정도는 다 공부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자세한 얘기는 이제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 이 message equal y, 즉 펌이 disclosure를 했다고 보면 뭐가 되겠어요? 펌의 future cash flow가 x인데 시그널이 릴리즈 됐을 때 y가 주어졌을 때 x의 기대값이 뭐냐라고 지금 계산을 해보면 그게 우리가 마켓 프라이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단 베레키아 원래 페이퍼에서는 인베스터가 리스크 어버스한 경우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인베스터가 리스크 어버스하게 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그쪽은 무시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냥 그 리스크 뉴트럴한 마켓의 인베스터들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거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 노멀 벡터를 가지고 뭐예요? 지금 y가 주어진 상황에서 x의 mean을 따져보는 거니까 이렇게 코베리언스 이 매트릭스 파티션 해가지고 구하는 거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제가 여기 캐피탈 M 이렇게 써놓은 거는 그거에 대한 그 리절트를 제가 그냥 딴 데서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웬만한 뭐 통계학 책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세타라는 게 원래 X라는 캐시 플로우의 민이 지금 세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Y라는 시그널이 만약에 뚝 떨어졌어요. 가령 Y가 여기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디비에이션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true X에 대해서 이만큼의 디비에이션만큼이
Y가 전해주는 하나의 뉴스죠. 원래 아무런 시그널이 없었을 때 X의 평균은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평균이었는데 Y라는 시그널이 아니야. 우리가 받은 시그널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 mean보다 낮아. 그러면 이 값은 네거티브 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네거티브 값이라는 건 원래 prior mean에서 요 값은 뭐냐면 이건 항상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Q, H 이거는 각각 지금 0보다 큰 상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이제 제가 보통 요거를 갖다가 베타라는 노테이션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수만큼으로 시그널이 전해진 뉴스를 반영을 해서 폼의 value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form value가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해지는 거는 지금 디스클로저가 없었을 경우에 그러면 future cash flow가 뭐겠느냐 하는 문제. 즉 디스클로저가 없었을 이 M equal no disclosure인 상태에서 마켓 프라이스는 future cash flow에 대한 기대값. 근데 뭐에 대해서 컨디셔닝을 한 거예요? No disclosure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 하에서의 기대값 아니에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Y가 여기 있는데 지금 no disclosure가 이 안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Y값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각각의 Y값들이 지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실제로 감춰져 있는 시그널이 요런 Y였다라면 뭘까? 아, 그때는 expected value of X conditional on Y1 가령 요 값을 뭐 Y1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Y2면 어떨까? expected value of X conditional on Y2 이 각각의 여기에 있는 모든 Y에 대해서 이 값들을 계산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안에 어떤 값이 Y1, Y2, Y3, Y4 이 안에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모두 평균을 내야 될 거예요. 이 모든 값들을 평균을 낸다는 건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이 모든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계산한 이 기대값들을 다시 평균을 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적혀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No disclosure set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Y에 대해서 그 기대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기대값을 posterior belief 아까 이게 뭐였어요? 우리가 요 부분은 P of Y conditional on non-disclosure였잖아요. 그죠? 그 posterior belief를 가지고 이 Y에 대한 기대값을 이제 다시 또 기대값을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요 부분은 어디서 지금 나온 얘기랑 같은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계산했던 요 부분 지금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쪽 베레키아 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상수기 때문에 이 밖으로 이쪽으로 빼내면 요게 나오게 되고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PN은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었다면 지금 Y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상수에 불과해요. Y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변화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요 no disclosure 안에 있는 모든 Y에 대해서 지금 다 평균을 내버린 거란 말이에요. 평균을 내버렸으니까 Y에 디펜던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회사로서는 내가 disclose 하면 이만큼 받을 거란 말이에요.
PY만큼 아까 봤는데 내가 디스클로저 코스트는 부담을 해야 될 거고. 근데 PY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요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no disclosure를 하게 되면 나는 요만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disclosure 했을 때의 프라이스와 no disclosure 했을 때 둘 간의 프라이스의 차이, 그거를 뭐라고 define 하냐 하면은 BY라고 define을 해봅시다.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이 BY는 항상 positive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benefit of disclosure라고 define을 하게 되면 내가 disclose 하면 마켓은 이만큼 프라이스 할 거고 내가 디스클로즈 안 하면 요만큼에 대해서 마켓은 프라이스를 할 거예요. 물론 디스클로즈 하게 되면 나는 요 C만큼 코스트 부담해야 되는 건 이제 좀 이따 다시 생각을 할 텐데 이 B라는 꼴을 보면 요 얘는 지금 Y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아까 우리가 요게 Y가 주어졌을 때 기대값이라 그랬는데 이 값은 아까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값은 지금 Y가 여기 있습니다. Y가 여기 있는데 요거는 0에서부터 1 사이에 들어있는 하나의 상수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0부터 1이라는 어떤 그 슬로프를 가지고 쭉 증가하는 게 expected value of x conditional on y 이 값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 아까 이 no disclosure 했을 때 Y의 저기 뭐야 firm price, 요 아까 firm price죠. 요 firm price. 요거는 아까 뭐였냐면 이 문제는 결국 이 값을 구하는 건데 이건 하나의 상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상수니까 뭐 어디 가서 걸쳐져 있는 상수겠죠. 이게 상수인데 이게 뭐 Pn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B는 뭐냐 하면 B는 뭐냐면 이 제가 지금 색깔을 조금 달리하면 푸른색하고 이 뭐예요? 이 밑에 상수하고 얘들 간의 차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니 우리가 뭐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디스클로저 했을 때에 내가 얻는 펌 입장에서 받는 페이오프와 디스클로저 하지 않았을 때 받는 페이오프가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no disclosure payoff가 크면 그 시그널은 no disclosure set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 부등식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썼냐면 BY, 이 BY는 지금 아까 이렇게 define을 했잖아요. BY가 C보다 작다. 즉 disclosure 함으로써 얻는 베니핏이 디스클로저 했을 때 내가 부담하는 코스트보다 작으면 no disclosure 하겠죠. 그 시그널, 그런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매니저는 디스클로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시그널을 이렇게 y라고 놓고 이렇게 생각을 보면 이 by라는 펑션이 c보다는 작은 쪽에 와 있는 애들은 디스클로저 하지 않을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BY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가만히 봤더니 베레키아가 쭉 보여준 게 여기 뒤에 보면 뭐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얘기를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B는 이렇게 Y가 증가함에 따라서 쭉 이렇게 증가되는 함수더라 이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B라는 건 항상 양수이고 그 다음에 B 프라임은 이게 데리바티브가 항상 포지티브라는 건 증가함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B 안에 들어와 있는 아규먼트가 플러스 인피니티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가면 점점 작아지면 0으로 가고 점점 커지면 무한대로 가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계속 커지는 C라는 건 아까 뭐였어요? C라는 건 어떤 상수 아니에요. 그래서 C라는 게 어떤 상수여서
요런 꼴을 만족시키는 Y 스타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걸 베레키아가 83년 페이퍼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베레키아의 메인 리절트가 Y 스타라는 게 존재해서 이 등식을 만족시킨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이 시그널, 가능한 시그널 중에 어떤 Y 스타라는 게 존재해서 이 밑에 있는 애들은 B, Y가 C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즉 Y가 이 Y 스타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항상 베니핏은 작다. 베니핏이 작으니까 여기가 전부 No disclosure set이 되겠죠. 그래서 그 existence를 설명하는 게 항상 analytical paper에서는 existence를 그 establish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 existence 문제는 제가 이 뒤에 그 뭐예요? truncated normal distribution 하에서 사실 어떤 random variable x가 있을 때 x가 어떤 뭐 가령 어떤 x가 있을 때 가령 b보다 작다라 그러면 이때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게 사실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베레키아가 어카운팅 PhD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Decision Science PhD예요. 그래서 어쩌면 공부하다가 이런 걸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Decision Science, Operation Research, 산업공학과 이런 데서는 그 특히 이 밑에 나와 있는 Mills Ratio, 뭐 Hazard Rate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뭐 기계가 쭉 작동해 가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 워킹을 안 할 확률이 얼마냐. 아니면 기계가 쭉 작동하다가 여태까지 잘 작동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그 사고 없이 쭉 작동할 probability는 뭐냐. 그런 걸 뭐 failure rate, survival rate 이런 거를 많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제 짐작에는 베레키아가 아마 이런 것들을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쪽에 그 디스클로저 프로그램에다가 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베레키아가 이거를 그 증명을 해서 몇십 년 동안 제일 많이 사이트되는 페이퍼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즉 bad news 아까 우리 시그널에서 이쪽이 결국은 뭐예요? bad news고 좋은 높은 쪽이 good news니까 disclose 안 되는 애들은 다 bad news가 된다라고 하면서 full disclosure equilibrium을 떨쳐내버린 거죠. 사실은 full disclosure equilibrium이 처음 나왔을 때 그로스만, 밀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게 굉장히 파워풀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아니다. 만약에 disclosure 하는데 코스트가 있다면 bad news를 disclosure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증명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